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원자재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제가 원자재 시장을 보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는 중국의 리오프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막무가내 식의 봉쇄 정책을 펼쳤던 중국이 이제는 대대적인 턴어라운드를 보이고 있죠. 정부 차원에서의 그런 지원책이라던가 부양책, 조금 더 나아가서 인프라 정책까지 순차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 세계에서 원자재 거의 40% 가까이, 40% 정도의 그런 물량을 잡아먹는 국가가 중국이라는 점에서 중국이 이와 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원자재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유의미한 그런 신호로 받아들일 만한 요소가 분명히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올해 4월부터 네, 4월 말이죠. 거의 5월달, 거의 지금 이제 7월이니까 7월 초니까 한 두 달 정도 만에, 두 달 동안 한 6번 정도, 5번, 6번 정도의 그런 중국 관련 그런 영상을 찍어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만큼 중국에 대해서는 최근에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 제 포트폴리오까지 공개를 할 정도로 저는 중국에 정말로 좀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아마 구독자분들에서는 좀 수익을 보고 계신 분들이 아마 꽤 되실 것 같고, 우리 좋은마음 기분나게 멤버분들 그리고 같이 필수투자 멤버분들은 아마 대부분이 중국 주식에 있어서 굉장히 큰 수익을 내고 계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중국 기업들 혹은 미국 기업들은 전부 다 수익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특히 그 중에서 중국 기업들은 이제 매수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보시면 대략 한 82%, 82%. 최근에 매수한 종목들도 전부 다 수익이에요. 그래서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제가 공개적으로 여러 번 말씀드렸었고, 텔레그램방에서는 꾸준히 강조드렸기 때문에 아마 좋은 마음 기분하게 멤버분들은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중국 주식들에 투자를 진행함으로써 수익을 많이 보고 계실 겁니다. 82% 수익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매수한 거는 1.2%, 그리고 4.9%, 그리고 13%, 27%, 48%, 77%, 36% 이렇게 중국 주식들은 전 종목 수익 중에 있습니다. 총 8종목에 투자하고 있고, 전 종목에 이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중국 관련 ETF도 투자를 했었는데 이거는 지금 0%예요. 딱 0%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정확히 말씀드려서 지금이 7월 2일이니까 오늘 새벽에 매수를 이제 중국 ETF 관련해서 매수를 하나 했죠. 지금 보시면 자, 4월 말부터 꾸준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국 주식에 적극적으로 투자한 이유, 4월달에 말씀드린 그런 영상이고, 보유 종목 공개, 보유 종목까지 전부 다 공개드렸고, 그 이후에 보유 종목들은 한 30%에서 80%이 정도는 상승한 것 같아요. 저 역시나 모두 전부 이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폭발적인 상승 준비,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신재생이 핵심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아그가이 같은 경우도 이 당시에 45이 하나였는데 현재는 54이 하나죠. 꽤나 오른 그런 상태입니다. 저 역시나 아그가이는 그때 당시에 포트폴리오를 공개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저 같은 경우는 27% 정도의 그런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 5월 초에 찍어둔 영상이죠. 인생을 바꿀 기회, 네, 이렇게까지 말씀드렸었네요. 증시 상승 전환, 중국 증시 핵심 기업들 주목, 폭발적인 성장, 압도적 저평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원자재가 중국 시장과 전혀 무조건의 그런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국 증시가 좋아야지만, 중국의 부양책이 있어야지만 원자재 시장이 폭발적인 상승세를 기록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중국 자율주행 핵심 폭발 성장 이제 시작, 3년간 4배 커진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이 기업도 상승 중에 있죠. 네, 6월 초에 말씀드린 영상입니다. 폭발적인 성장, 압도적 저평가, 나홀로 부양, 중국 핵심 기업들의 주목해야 하는 이유,
중국 주식 미국 대비 50% 이상 저평가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참고로 중국 관련 이런 영상들의 조회수가 굉장히 좀 안 나와요. 거의 다른 영상들에 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 30%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만큼 투자자들에 있어서 중국 주식이라는 그런 것들에 대한 비호감, 혹은 뭐 거리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다만 그럴수록 대중의 눈에서 멀어질수록 기회는 커진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꾸준히 수익 내는 게 가능한 이유, 매수매도 내역 정부 공개, 필승 멤버 혜택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5월 초에 말씀드린 영상이고, 역시나 그 이후에 좋은 수익을 내고 있죠. 그리고 제가 이제 해외 종목들에 대한 수익 공개를 좀 해드렸어요. 전 종목 수익이죠. 해외 전 종목 수익 인증, 최근 일주일 투자 내역까지 공개, 최근 일주일에 투자 내역도 공개했고, 뭐 당연히 좋은 그런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좋은 수익을 내고 있어요. 주식 수익 내는 필승 방법, 그리고 비트코인 투자 전략, 기회의 장, 시작, 바이오 제약 주목. 비트코인도 예전에 그 전에 이제 이 영상 찍어드린 이후에 수익 실현, 전략 수익 실현 했습니다. 자, 그럼 중국 시장에서 이런 식의 좀 갖가지 부양책이 일어나고 있고, 실제로 핵심 기업들의 주가 반등이 꽤나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는 원자재도 이제 조금씩 주목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공개적으로도 영상을 통해서 분석을 좀 해드리고자 해요. 가끔씩 해외 주식은 그래 전 종목 수익인 거 인정한다. 그러면 국내 주식은 어떠냐? 국내 주식도 수익 중이냐? 이런 식의 좀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꽤 계셨어요. 말씀을 드리면 저는 국내 주식도 당연히 수익 중입니다. 국내 주식도 물론 손실 종목도 있지만 계절은 수익을 기록하고 있어요. 최근에 국내 주식, 미국 주식 말할 거 없이 전부 다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미국 주식은 전부 다 수익 중이죠. 그리고 한국 주식도 높은 확률로 당연히 수익 중일 확률이 높겠죠. 말씀을 드려보면 자 7%, 18%, 0.4%는 이제 유상증자에 참여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익률은 대략 한 15% 정도 될 것 같아요. 실질적인 수익률은 한 15%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6.5% 이렇게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계좌에서도 그러니까 7%, 15%, 18% 수익 중이고, 한 종목이 마이너스 6.5% 손실 중인 겁니다. 그리고 다른 계좌에서는 224% 수익 중이고요. 12% 수익 중이고, 마이너스 5% 손실 중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계좌도 사실 해외 계좌보다는 물론 적지만 수익률이 적지만 수익금이 적지만 그러면도 괜찮은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계좌 공개를 하면서 꾸준히 하면서, 그리고 제 투자 내역을 전부 다 실시간으로 공개를 하면서 제가 투자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르게 뭐 거짓말을 한다거나 선동을 한다거나 과장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아예 없습니다. 그럴 생각도 없어요. 우리 좋은마켓 분당 멤버분들에게는 저번 주에도 제 계좌를 오픈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일단 중국 쪽에서의 그런 부양책이 저는 꽤나 좀 주목할 부분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실제로 PMI 지수가 거의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제 환환기로의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경기 이제 선행 지수도 이제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완벽한 턴어라운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못지않게 사실 이 정도의 경기 턴어라운드라면 정부 차원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우려함에 있어서도, 혹은 미국의 그런 금리 인상을 우려함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의 좀 긴축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중국은 올해 5.5%의 목표 성장률에 다가가기 위해서 고삐를 더욱더 치고 있어요. 실제로 최근에 57조 원 정도의 그런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이제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중국의 특성상 이런 발표를 하면 보통 한 3개월 내에 진짜 시행이 됩니다. 미국처럼 발표하고 뭐 1년 반에서 뭐 한 3년 정도 기다려야지만 시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3개월 정도면 실제로 시행이 돼요. 이런 것들이 사실 공산당의 독재주의의 거의 특장점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이번 인프라 투자에서도 좀 내용을 좀 깊이 있게 보면 단순한 인프라 투자가 아니라 이제 일자리를 주겠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인프라 투자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소득층에 비해서 저소득층의 소비 증가, 일자리 증가는 곧바로
소비 증가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에서의 소득 증가는 소비 증가가 나타난다는 것이고, 소비가 증가한다는 것은 내수 경기가 활성화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저는 중국 증시 혹은 원자재 시장도 이제는 조금씩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했던 중국의 자동차 판매량, 그러니까 전기차 판매량이 아니라 자동차 판매량, 자동차 판매량의 성장세가 굉장히 둔화되고 있었는데, 올해 5월부터 다시금 턴어라운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39%, 전년 동월 비해서 39%의 거의 급증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전기차 판매량이 100% 이상씩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는 사실이겠죠. 이에 따라서 저 같은 경우도 배터리 핵심 기업들, 소재 기업들의 투자를 진행함으로써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따라서 그뿐만이 아니에요. 인프라 투자뿐만 아니라 사실 중국 정부에서 지금까지 지난 몇 년간 가장 우려했던 것이 바로 부채였어요. 부채의 확대가 굉장히 좀 우려되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곳이 바로 부동산이죠. 그런데 이제 인민은행 쪽에서 밝힌 것이 신용 확대, 부채 확대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신용 확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그런 중국 정부, 중국의 그런 지원책의 스탠스와는 전혀 다른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도 결국 이런 디레버리징이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강력한 재정 정책이라든가 통화 부양책 혹은 금리 인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신용을 증가시키기 위한 그런 정책도 강구해야 된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큰 시그널로 다가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 특히 중국의 이런 관련 핵심 기업들 같은 경우 혹은 원자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지금부터라도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진핑 같은 경우도 직접적으로 올해 5.5% 정도의 그런 목표 성장률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을 할 정도로 좀 굉장히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따라서 중국 경기가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와중에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시행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부분도 저는 충분히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좋은마음 기쁨나게 멤버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중국 기업들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직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중국 공산당은 하늘이 아닙니다. 중국 공산당도 하지 못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장, 부채 감소, 그리고 환율 안정화. 이 세 가지를 절대 이루지 못한다. 이 세 가지는 대척점이 있기 때문에 절대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렸고, 다만 중국 정부에서는 그 전까지 세 가지를 전부 다 이루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했었던 것인데, 저는 실패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었고, 만약에 중국 정부에서 조만간 턴어라운드를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러한 정책의 방향성이 바뀔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포기할 것 중에 하나가 부채 감소. 저는 이것을 포기하고 성장과 환율 안정화를 도모할 것이다, 이렇게 텔레그램방에서 분석을 해드렸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제 예측대로 투자를 진행해서 현재는 큰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자재 가격에 지금 급격한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저는 길게 나타날 것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공격적으로 부양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사실 미국 정부에서 긴축을 하고 있다고 해서 원자재의 주요 시장은 미국이 아닙니다. 바로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을 조금 더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지금 같은 인플레이션 시대에서는 원자재 가격의 장기 우하향이 말이 안 된다. 네,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겠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미국의 소비는 견고하고요. 주택 지수라던가,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최근 3개년 동안 주택의 착공 건수가 가장 많아요. 인허가 면적도 가장 많고요. 그래서 사실상 조금만 더 깊이 보면은 인프라 투자에 대한 혹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흐름이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의 그런 하반 경제성을 만들어주면서 중국이 이제 이런 식으로 턴어라운드를 진행한다면 저는 원자재 시장도 이제 조금씩 봐야 되지 않을까. 특히 인플레 시대가 지속되면서 원자재 가격이 꺾일 가능성이 별로 크지가 않다. 사실 지금까지 원자재가 이렇게 심각하게 급격하게 꺾인 것은 달러 가치가 상승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 대부분의 원자재는 달러를 통해서 이제 판매가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달러 가치가 다시금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원자재 가격이 시차를 두고 상승할 가능성도 저는 꽤나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분석해드린 것들을 봤을 때에는 중국의 경기 개선과 인프라 정책, 특히나 뭐 서방 세계라던가 한국도 마찬가지고 인프라 투자에 대한 그런 기회가 꺾이지 않고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달러 가치가 지금까지 우상향을 하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금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조금씩 원자재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을 가질 때가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자재 시장에 대한 분석이었고 중국 경기에 대한 개선, 인프라 투자 이쪽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달러 가치의 방향성도 좀 같이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자,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 구독은 돈이 됩니다. 필승!